반갑습니다. 김시현입니다. 오늘은 GPT에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이미지 생성 모듈이 있잖아요. 지브리 스타일로 변경해줘 이런 식의 요청을 하는 것으로 되게 유명해졌는데요. 이 모델이 API로 공개가 되어서 자동화에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저도 GPT한테 지브리 스타일로 많이 변경해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덕분에 썸네일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덜었죠. 제 사진을 넣은 다음에 지브리 스타일로 변경해달라고 하고 조금 놀란 표정으로 변경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썸네일을 이렇게 잘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브리 스타일 변환 요청이 이제 대중에게 화제가 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GPT 이미지 1이라는 모델이 좋았던 거는 성능이 너무 좋아서 계속 쓰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API로 공개되는 것은 몇 주 후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마침 며칠 전에 공개가 됐고 그걸 가져와 봤습니다. 이 오픈AI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를 조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실사 이미지도 굉장히 잘 만들어준다라는 걸 볼 수도 있고, 이 이미지를 특정 어떤 요소를 변경해달라라는 이미지 에디팅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 유명한 서비스에도 이 GPT 이미지 모델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 같은 경우에도 이 이미지 모델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도 이제 조금 더 고화질의 그런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을 살펴보면 다른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이긴 합니다. 플럭스 같은 모델들에 비해서 많으면 한 5배 정도는 비싼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면 GPT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좋겠고, 아마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는 다른 LLM 모델에서도 볼 수 있겠으니까 조금 기다리면 점점 화질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가성비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 준비를 해봤고요. 이 시나리오는 간단하게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에 맞는 그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걸로 하는데, GPT가 지브리 이미지도 생성을 잘하지만 도표나 아니면 특정 콘텐츠에 들어가는 적절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이미지 만드는 데에도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미지는 이런 게 있어요. 특정 키워드를 넣고 타겟 오디언스를 정한 다음에 톤을 정하고 콘텐츠를 간단하게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을 하게 했는데, 이미지 품질이 나쁘지 않죠? 이렇게 저는 글씨까지 꽤 잘 써주는 것을 보고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이건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한글 이미지도 잘 써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미지 생성 튜토리얼을 시작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커뮤니티 소개를 드릴게요. 커뮤니티는 AI 크리에이터 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AI 크리에이터 랩에서는 메이크와 NADN을 중심으로 한 자동화 영상들 강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는 NADN을 중심으로 툴을 위주로 강의를 하는 것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자동화를 통해서 콘텐츠 생산이라든가 업무 자동화 같은 것들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매주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링크를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멤버는 27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 많은 시너지를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창을 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처음엔 트리거를 오픈을 할 겁니다. 트리거로는 저희가 방금은 이제 on form submission이라고 있죠. 이 제출 폼을 만들 건데요. 폼에 우선 이렇게 제목과 그런 값들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제와 그리고 타겟 오디언스죠. 오디언스. 그리고 톤이라고 하겠습니다. 말투, 톤, 말투. 네, 말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플레이스홀더라고 되어 있는 거는 미리 한번 넣어놓은, 그러니까 예시의 텍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겠습니다. 팀 리더를 보면 좋을 것 같고, 말투는 전문적인 톤, 이렇게 할게요. 사실 이 주제, 타겟 오디언스, 말투 이 세 가지를 꼭 넣어야 되냐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닌데요. 그냥 콘텐츠를 만들 때 주로 이 세 가지를 저는 넣고 만들기 때문에 예시로 세 가지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바꿔 나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넣었고요. 폼 타이틀 안 넣었네요. 콘텐츠 생성 폼이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면 이제 창이 뜨고요. 여기에 넣어 보시면 되죠. 뭐라고 할까요? NAN 활용법 이라고 하고, 타겟 오디언스는 중소기업 팀장이라고 할게요. 친근한, 말투는 친근한 톤으로 하겠습니다. 제출을 하면 이렇게 들어왔죠. 세 가지 정보가 잘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다음 두 번째는 이제 AI 툴을 달 건데, AI 중에서는 AI 에이전트라는 걸 달 겁니다. 에이전트가 좋은 점은 조금 툴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AI가 알아서 좀 판단하게 해주는 그 중간에 뭔가 커맨드 센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도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프롬프트에 넣는 거예요. 이제 유저 메시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챗GPT랑 채팅할 때 그 넣는 그 프롬프트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유저 프롬프트에는 일단 주제를 넣을 건데, 여기 앞에 있는 정보 주제를 갖고 올 거고요. 그리고 타겟 오디언스는 이걸 갖고 올 거고요. 그리고 말투는 이 정보를 갖고 올 겁니다. 이렇게 끌어서 갖고 오면 앞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갖고 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을 건데, 시스템 프롬프트는 이 전체 결과물에 좀 영향을 미치는 프롬프트를 넣을 건데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이걸 갖고 올 건데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콘텐츠 마케터로서 두 가지 역할을 이 친구에게 요청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콘텐츠를 써달라라고 하는 거고, 그 쓰는 플랫폼은 이제 스레드라는 플랫폼에 게시가 되는 글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게시글을 바탕으로 그래픽 마케팅 자료로 변환하기 위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결과물이 나오겠죠. 첫 번째는 그냥 글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전에 GPT AI 이미지 모델에게 요청할 이미지 프롬프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런 거겠죠. 검색 도구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검색 주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다 라고 적어놨는데, 이따가 검색 도구가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검색 도구를 한번 달아줄 거고요. 그리고 검색 쿼리는 이제 영어로 작성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한글로 작성을 하면 한글 자료들을 가지고 오는데, 한글 자료가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쿼리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작성해달라고 했고요. 쿼리는 그냥 검색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구글에 저희가 치는 것들, 그걸 쿼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이제 톤에 맞추어서 작성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말투 데이터를 넣었죠.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프롬프트는 이런 식의 특징을 갖고 있다. 뭔가 이 게시물과 함께 좀 어우러져야 한다. 그런 지침을 추가로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게시글 작성 지침이 있는데요. 이거는 한번 뭔가 궁금하시다면 멈춰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지 프롬프트 지침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저는 스타일을 조금 고정을 하고 싶어서 약간 최소한의 뭔가 장치로 이제 페이퍼 컷 스타일이라는 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뭔가 종이 질감 같은 느낌이 살짝은 날 거예요. 그런 결과물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 정도는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를 넣고 위에 유저 프롬프트에 주제, 오디언스, 말투 이 세 가지를 넣었죠. 그러면 이게서 생성되는 그런 글은 이제 첫 번째로는 글과 두 번째로는 이미지 프롬프트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챗 모델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저는 오픈AI를 달겠습니다. 오픈AI 중에 모델은 4.1을 달 거고요. 4.1이 최근에 나왔는데 비용 대비 효용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느껴서 요즘에 4.1을 거의 대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4.1 모델 중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제일 좋고 비싼 모델이고, 중간이 미니, 마지막이 나노입니다. 저는 미니 모델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바로 되고요. 그리고 툴을 붙일 건데, 저희가 아까 전에 검색을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검색 도구를 사용해 라고 했는데, 어떤 검색 도구 사용해야 될지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실행을 하면 아마 검색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당연하겠죠. 툴이 없으니까. 여튼 결과물을 잠깐 한번 보고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어떤 특정 이제 글이 나온 것들은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정보가 추가로 있거나 검색이 됐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요. 이제는 검색 툴을 넣을 겁니다. 툴은 HTTP 이제 리퀘스트라는
이 뭐 노드를 추가를 할 건데요. 여기는 어떤 거를 넣는 거냐면 이 타블리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타블리라는 서비스는 이 LLM을 이제 웹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 처음에 1000건이 한 달에 무료예요. 그래서 한 달에 1000번 정도의 검색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검색 한 번에 API 크레딧이 하나 아니면 두 개, 많으면 조금 더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1000개 정도 사용한다고 치면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걸 한번 툴을 써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API 키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가입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면 이 API 키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붙여넣기를 할 건데, 이것도 지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걸 좀 끄고, 네, 이것도 끄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할 건데요. 이제 포스트를 할 거고요. HTTP 리퀘스트는 어떤 특정 API에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어떤 이번에 검색 기능을 요청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이제 타빌리라고 할게요. 타빌리 서치를 사용할 겁니다. 타빌리는 서치랑 익스트랙트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서치를 할 거예요. 이게 크롤이랑 맵이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또 생겼네요. 계속 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리퀘스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걸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이제 읽어볼게요, 하나씩. 리퀘스트는 포스트죠. 포스트 아까 변경을 했고, 그리고 URL은 여기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 붙여넣을 거고요. 그리고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인증은 여기서 헤더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샌드 헤더 이걸 켜주고요. 여기에 이름을 입력해 줄 건데, 이름은 뭐를 입력을 할 거냐 하면 여기 authorization 이라고 있죠. authorization 이걸 넣고요. 밑에는 이 API 키를 넣을 겁니다. 이 API 키는 아까 전에 저희가 복사를 했는데요. 어떻게 넣냐면 이 규칙이 있죠. 이 bearer라고 있죠. bearer에 그 다음에 우리의 그 개인의 API 키를 넣으시면 됩니다. 토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는 bearer하고 한 칸 띄고요. API 키를 넣을 건데, 이 API 키는 어떻게 생성을 하냐면 아까 전에 여기 오버뷰에 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복사가 되고요. 이걸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인증이 완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바디를 보낼 건데, 바디는 뭐냐면요, 요청을 어떻게 할 건지를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요청이라 하면 이 어떤 뭔가 뭐를 찾을 건지, 뭐 쿼리는 뭘로 할 건지 그거를 적는 거겠죠. 그래서 적을 건데, 여기 다시 보시면 뭐 쿼리 넣을 수도 있고 토픽도 넣을 수 있고 뭔가 서치에 대한 뎁스도 뭐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소스에 대한 청크를 몇 개를 할 건지 이런 거 설정할 수 있죠. 굉장히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API를 조금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어라서 조금 장벽이 있긴 한데요. 번역기를 돌리고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디에는 이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걸 넣을 건데요.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 넣을 겁니다. 이제 붙여 넣는데 이제 쿼리가 이제 뭐 리오 메시가 누구냐라는 거를 이제 넣었다라는 것이 예시인데, 저희는 이 쿼리를 넣지는 않을 거고요. 서치 텀을 넣을 겁니다. 서치 텀을 중괄호로 감싸고 이제 이 쌍따옴표로 감싼 요걸 할 겁니다. 이건 어디서 나왔는지는 이따가 결과를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나머지 것들은 수정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할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는 이제 아웃풋을 두 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테스트 스텝을 하면 결과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걸 나눠서 쓰기가 조금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애초부터 결과가 두 개가 나오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거 검색을 쓰지 않았는데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홀더 바디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이거 서치텀, 이거 설정 안 해줬네요. 이 서치텀 플레이스홀더 네임을 넣어줘야 돼요. 이게 저희가, 잠시만요. 네. 여기 플레이스홀더 이름 뭐냐. 플레이스홀더라면 아까 전에 약간 미리 보기 그런 거 있잖아요. 예시에 대한 있었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스홀더 이름 여기 넣어줘야 되고, 뭐 디스크립션은 아무거나 넣을 거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지 중괄호 안에 있는 이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 결과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또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데, 네. 여기 어포스트로피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마지막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검색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뭔가 출처가 새로 달려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면 이런 쿼리를 알아서 해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엠파렌,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엠파렌 뭐 how to use에 대한 뭔가 해줬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보고요. 이걸 토대로 참고를 해서 글을 써달라 라는 것에 좀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AI 에이전트의 약간 힘 아니면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주기만 하면 특정 도구를 연결된 도구를 사용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주는 그런 뭔가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시면 쿼리하고 결과물이 서치텀이라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서치텀이라는 걸 적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플레이스홀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넣어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소기업 팀장님들을 위한 엠파렌 사용법이라는 이제 스레드 글이 완성이 됐고 이걸 가지고 이미지까지 생성해 달라고 할 건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냥 글만 나왔지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정 아웃풋을 이제 포맷을 정해 놓은 특정 아웃풋을 받겠다라고 체크를 한 거고요. 이 체크를 하면 이 아웃풋 파서를 연결해라 라는 말이 뜹니다. 이제 아웃풋 파서를 연결해 줄 겁니다. 여기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이게 생긴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추가를 누르시면 이제 어떤 형태로 받을 건지 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구조화된 아웃풋 파서를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는 제이슨 형태로 우리가 뭔가 정보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은 예시가 이렇게 적혀져 있고 제가 가져오고 싶은 결과물 형태를 넣어볼게요. 이거는 요겁니다. 요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거는 뭐냐면요. 이 중괄호가 제일 바깥에 있고요. 그리고 콘텐트, 소스 URL, 이미지 프롬프트 이 세 가지 정보를 따로 받겠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예시를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콘텐트는 이런 게 결과물로 나와야 되고, 소스 URL은 이런 거, 이미지 프롬프트는 이런 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미지 프롬프트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결과물도 영어로, 높은 확률로 영어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줘라고 예시를 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K를 하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눠 줄 거예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네,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콘텐트, 소스 URL, 이미지 프롬프트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왔죠. 저희가 원하는 결과물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할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다시 HTTP 리퀘스트를 모듈 하나 달 겁니다. 이거는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이미지 생성하는 것들을 하는 건데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네,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포스트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마 이거 복사하면 붙여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임포트 컬이 있죠.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아마 안 되지만 이 뒤에 있는 좀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애들을 좀 지워주면 됩니다. 네, 임포트가 됐죠. 그러면 포스트고요. URL은 이거 그대로 이미지의 제너레이션스 이게 그대로 들어갔고 그리고 어서라이제이션에 베어러 오픈 API 키를 넣어달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API 키를 넣으면 되고요. 나머지 제이슨 정보는 이런 게 있죠. 모델은 GPT 이미지 1이고 프롬프트는 이거다 인데 이 프롬프트를 우리는 미리 만들어놨던 이걸로 변경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프롬프트에 맞는 이미지가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베어러 다음에 있는 오픈AI API 키를 넣을 건데 오픈AI의 API 키는 어떻게 발급을 하냐면
여기 platform.openai.com 들어가시고 가입을 하시면 이제 금액을 충전하실 수 있어요. 이제 저희가 정액제로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API라는 거는 자동화 아니면 개발자들이 쓰기 위해 오픈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전제로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충전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충전하시고 나면 이제 금액이 뜨고 여기에서 차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오픈AI 지금 이미지 생성 모델은 이 오거니제이션을 인증을 해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긴 합니다. 아마 풀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게는 하겠지만 지금은 뭔가 안전성을 위해서인지 너무 많이 쓰는 걸 좀 막기 위해서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이제 베리피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인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인증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접속하시면 이게 아마 클릭 가능한 버튼일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이제 내 뭔가 그 자동차 라이센스,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나 아니면 아이디 카드 같은 것들을 인증을 하고 얼굴을 좀 이렇게 사람 인증을 몇 번 거치고 나면 이제 이게 등록이 될 겁니다. 한 시간은 뭐 2, 3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API 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API 키 들어간 다음에 이 우상단 누르면 API 키를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름을 정하시면 되고요. 전 이번에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생성을 했고요. 여기에 카피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던 누르면 없어지거든요. 다시 복사가 안 돼요. 이 창이 뜨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계속 쓰실 거면 다른 데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했고 그럼 이제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이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이미지로 바로 생성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아요. 이것도 아마 조만간 풀릴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베이스 64 언더바 제이슨 이런 형태로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convert라고 치면 convert to file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뭔가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거 베이스 64를 파일로 바꾸겠다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거 input 필드를 넣으시면 되는데 요거를 넣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 넣고 이제 테스트. 네, 결과물이 나왔고 이걸 뷰를 누르시면 볼 수 있어요. 네, 이거 사이즈가 제가 원했던 사이즈가 아니어서 이제 파라미터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사이즈가 기본이 이제 1024, 1024고 이제 1536, 1024 이렇게 랜드스케이프 가로형 바꿀 수 있고 세로형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저는 기본 1024, 1024 이걸로 하고 싶습니다. 이걸로 바꿔볼 거고요. 사이즈는 사이즈라고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이즈 요걸로 다시 이제 생성을 이따가 한번 다시 해볼 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받아온 이 자료가 있잖아요. 근데 이미지를 어딘가에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네, 구글 드라이브랑 M8은 연결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이 따로 필요한데 그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일단 여기선 다루지 않고 다른 영상에서 곧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업로드를 할 거고요. 이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할 겁니다. 이 파일을 어디에 업로드 할 거냐 했을 때 이제 GPT 이미지 1이라는 폴더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업로드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테스트 스텝을 하면 업로드가 되겠죠. 근데 앞에 뭔가 변경되어 있는 게 방금 있었기 때문에 이거 사이즈 이거 바꿨잖아요. 그러면 수정된 걸로 쳐서 여기부터 다시 이렇게 순서가 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가 된 것을 저는 마지막으로 구글 시트에 넣을 건데 구글 시트에는 이제 append row 이걸로 할 거고요. append row를 하는 파일을 정해야 되는데요. 파일은 GPT 이미지 여기 하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시트가 있어서 이걸 하겠습니다. GPT 이미지 1 데모 여기에 이제 업로드를 할 거고요. 이걸 정해 놓고 이제 시트는 몇 번에 할 거냐? 시트는 1번으로 할 거고요. 1번에 넣으면 이렇게 뭔가 뭐를 넣어야 될지 항목이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씩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저희는 서브젝트는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올려놨었던 주제 이걸 갖고 올 거고요. 그리고 타겟 오디언스 요거 갖고 올 거고 그리고 톤 말투
이거 갖고 올 거고, 콘텐트는 콘텐트 요거 갖고 올 거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 URL은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게 있잖아요.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것 중에 웹뷰 링크 요걸 갖고 올 겁니다. 요렇게 해서 누르면 이제 끝났습니다. 테스트 플로우에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AI 자동화라고 하겠습니다. 팀 리더 대표이고 말투는 전문적인 톤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생성이 되고 있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서 막 주고받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네, 프롬프트가 제대로 나왔는지 한번 볼 건데 일단 슬쩍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과물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세 번째 거가 나왔고 전문적인 톤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글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소스에 대한 이렇게 출처까지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볼 건데 네, 이미지는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지만 약간 잘리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는 좀 프롬프트 단에서 손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사이즈를 오토로 두면 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봐야 될 것 같아. 완성이 됐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미지 결과물이 네, 이렇게 굉장히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네요. 제가 이 사이즈를 오토로 두고 했는데 오토로 하니까 가로형으로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물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중소기업을 위한 AI 자동화 왜 꼭 필요한가? 라는 글을 뭐 간단하게 써주었고 이런 글에 대한 프롬프트는 좀 더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처를 표기해달라 했거든요. 출처를 잘 표기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까지 원하는 이미지가 제대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영어로 나오는데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를 한글로 쓰면 한글에 대한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도 잘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페이퍼 컷 스타일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뭔가 종이가 오려진 듯한 그림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와 함께 만들어지면 콘텐츠의 퀄리티도 훨씬 더 좋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공유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리서치 도구 하나를 추천을 드려볼게요. 이게 뭐냐면 진화 AI라는 도구가 있거든요. 이 도구가 뭐냐면 이제 붙여넣기를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끊고 이 툴에 이거를 연결할게요. 진화 AI는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이런 제품을 보면 딥 리서치나 어떤 뭐 크롤링이나 이제 그런 것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API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API가 무료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쓸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API라고 있죠. 이걸 누르시면 밑에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필요한 거는 이제 주소고요. 주소랑 밑에 있는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걸 한번 어떻게 넣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주소를 여기다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헤더가 있죠. 헤더는 콘텐트 타입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json 이라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미리 정해져 있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그대로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부분을 요거 넣을 건데 중괄호 부분을 따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거고요. 중괄호 부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한 건데 여기 좀 크게 보면 이게 대화가 3번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3번까지는 필요 없고 이렇게 하나만 남겨놓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롤이 유저인 것을 남겨놓을 거고요. 여기에 추가로 뭔가를 우리가 원하는 그걸 넣어야겠죠. 아까랑 똑같이 서치 텀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막 몇 가지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뭔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떤 기능인지를 보시고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리즈닝의 노력을 뭐 중간 단계로 할 것이냐, 뭐 하이로 할 것이냐, 그걸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시도를 몇 번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넣고요. 동일하게 플레이스홀더에 서치텀 넣고 이렇게 돌릴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같이 볼까요? 이렇게 누르면 이제 여기서 오픈AI 챗GPT 4.1 모델이 읽고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이 진화 딥리서치라는 모델을 갖고 와서 읽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딥리서치가 모두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네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고 결과물 보여드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정도만 공유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이런 모델이 워낙 많아서 네, 사실 경쟁을 해주면 소비자는 되게 즐겁죠. 그래서 여러 가지 써보고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꼭 막 무조건 다 써야 되냐, 너무 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버거우신 분들도 당연히 훨씬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왔구나 하고 여유가 되면 써보고, 좋구나 하면 한 번 더 써보고, 약간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제 결과물 이제 요것만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과물을 한번 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로그가 정말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딥리서치 찾으면 한 100개, 막 200개 되는 사이트 같은 거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런 로고들이 여기 다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물을 여기서도 한번 보면, 음, 되게 뭔가 훨씬 길죠? 길고, 뭔가 소스도 되게 여러 개고, 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뭔가 내용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딥 리서치를 맡겨서 할 수 있는데, 이걸 또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는 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도 좀 더 긴 느낌이 있네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린 것을 정리를 하면요. 이제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리서치를 하고, 리서치를 한 것을 또 결과물로, 이미지와 결과물로 내는 것들을 한번 실습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도구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콘텐츠 제작에 AI가 얼마나 더 큰 도움이 될지, 저도 좋은 사례를 계속 발견하고 공유 드릴 테니까, 네,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